저는 서울시교육청 신미정 장학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초3 창의 공감 교육 과정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소리 되는 작습니다. 네, 선생님 그 갖고 계신 PC에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 들리실까요? 네.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초3 창의공감 교육과정과 우리가 꿈꾸는 교실입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초3 협력적 창의지성 감성 교육과정이라고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려 9글자에서 4글자로 아주 좀 간단하게 창의공감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다 바뀌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길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조금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19와 또 많은 불확실성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 초1, 2 안정과 성장 같은 교육과정에서 이제 잘 키워서 올려 보내주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또 성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미래를 살아갈 힘, 그리고 학생 주도성, 그리고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바로 역량이 세 가지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큰 두 가지의 축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의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협력적 창의 지성에서 그 창의 지성 쪽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낸 그런 가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개정교과정 역량에서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 융합 사고 역량, 그리고 여기 이제 써있진 않지만 자기관리 역량이 좀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줄기는 바로 공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공감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갖고 있는 너의 말에 우선 공감한다. 그럴 때 공감의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또 공존과 감성의 첫 글자를 따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보라색 글자인 공을 보시면 특히 이제 함께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데 중요한 공존 그리고 감자를 보시면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제가 초3 창의 공감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의성, 감성, 이 기존의 협력적 창의지성과 감성이 바로 겹치는 부분이고 거기에 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존과 연대를 더하여서 창의성, 공존, 감성을 바탕으로 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특히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의 공감 교육과정을 조금 더 잘 내실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바로 홍시 사업.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혁신학교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또 행재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모 영역은 창의와 공감의 두 가지 부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 관련된 주제를 조금 저희가 5가지를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있고요. 학교로 보내드렸던 이런 자료들 꼭 참고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 신중초등학교 교사 신지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2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장학자료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년별 2권씩 총 12권을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연수는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교사교육과정 1부 교사교육과정의 이해 부분에 이어서 2부 교사교육과정의 실제 5학년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교사 교육 과정의 실제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후에 교사 교육 과정을 실천하며 고민되실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연수의 PPT 자료와 함께 실천하는 교사 교육 과정 기초편 PDF 자료를 채팅창으로 올려드릴 테니 다운받으셔서 연수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교사 교육 과정 PDF 파일은 초등교육과 부서 업무방에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지난 1부 교사교육과정의 이해 부분에 대한 연수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교사교육과정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학년 학급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사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자, 교육과정 실천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과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학년 또는 동교과 선생님들과 우리 지역, 학교, 학년 학생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다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교사 개인의 경험, 교육 철학,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자율성을 발휘하여 만들어가는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을 교사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사교육과정은 교사가 교육 철학을 담아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교육과정은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고 또 학급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으며 각 교실마다 선생님의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2부 교사교육과정의 실제 5학년 편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서울 화곡초등학교 조근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화곡초등학교 교사 조근호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5학년 교사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마다 학년 말 업무와 새 학년도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많이 바쁘시죠? 새롭게 5학년을 맡으시고 교육과정의 계획과 편성에 있어 막막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올해 5학년 담임을 맡을 예정이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여러 선생님들과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서 5학년으로 새롭게 모인 우리 동학년이 교사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좋은 가이드란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함께 실천하는 교사 교육과정 책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2부 5학년 부분인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하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크게 6개의 장이 있는데 우리 동학년이 처음 만나서 교사 교육과정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철학을 세우고 공유하여 2장에 5학년 특색 교육활동을 선정합니다. 3장에 수업시수 편성, 운영을 작성한 다음 4장에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봅니다. 5장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살펴본 다음 6장에는 한 해를 돌아보는 과정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은 철학 세우고 공유하기입니다.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학년 교육과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도달점, 즉 학년 교육 목표를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년 교육 목표를 함께 세우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교육 철학 세우기입니다. 나의 철학 세우기를 마쳤다면 그 다음은 동학년 교사와 생각 나누기 활동으로 교육에 대한 선생님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년의 교육 목표와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학년의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학년의 교육 철학을 세우고 우리 학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총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별로 우리 학년 교육과정과 연결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특히 5번째 단계는 우리 학년 교육 목표가 1년의 교육과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인 만큼 신학년 집중 기간 동안 동환경 교사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학년 교육 목표를 함께 세워가는 다양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삶과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 학년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통해 학년 교육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5학년 교육과정의 핵심 질문, 예를 들어 선생님이 생각하는 창의공간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학년 교육 목표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년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들을 가치 카드에서 선택하고 그 이유를 나눔으로써 우리 학년의 중요한 가치를 기준으로 학년 교육 목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5학년에서는 초3, 6 창의공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년의 교육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학습 공동체 연구주제 정하기, 우리가 꿈꾸는 교실 주제 정하기, 학년 특색 교육활동으로 무엇이 좋을까 등 교육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 좋은 학년 교육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학년 교육 목표를 선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철학을 세우고 공유하여 학년 교육 과정을 위한 학년 교육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학년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년의 특색 교육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과정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5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동학년 선생님과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먼저 생각하고 5학년 특색 활동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고, 또 독서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독서 교육의 생활화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상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염두에 두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서로 소통하며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함께 계획한다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신학기 집중 기간에 아직은 어색한 동학년 선생님들과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학년 공동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년 공동체가 함께 의견을 나누기에 좋은 방법으로 연거 토론 방법이나 피라미드 토의 방법 등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전체가 서로 마주보면서 눈맞춤할 수 있는 미음자나 이응자 형태의 자리 배치도 권해드립니다. 우리 학년의 특색 교육 활동을 선정할 때는 동학년의 생각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무엇이 더 고려돼야 할까요? 학년 교육 철학, 학년 교육 목표, 학년 교육 중점 활동 등 다양하게 고려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지금 화면이 넘어가서요. 네. 학년 학생들의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도 고려해 봐야겠죠? 그리고 학년 철학이 담긴 학년 교육 활동 구체화를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꿈, 사랑, 행복이 가득한 창의적인 어린이라는 교육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눔, 배려, 어울림이 있는 어린이라는 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고, 문예체 교육 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마음 가꾸기를 특색 교육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학교 특색 활동을 구현하고자 5학년 선생님들은 1인 1학기 연주로 단소 연주가가 되기를 통하여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구체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여 국어, 사회, 수학 등의 수업 시술을 감축하고 음악,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술을 증대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학년 특색 교육활동 선정 시에는 동학년 공동체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동학년의 선택과 집중 가운데 교육활동의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1, 2반 선생님께서는 함께 연주할 제제곡을 선정해 주셨고, 3, 4반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소 연주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수법을 고민해 주셨습니다. 5, 6반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효과적인 발표법을 고민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엔 3장 5학년 수업시수 편성 운영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년 공동체가 협의하여 학년 특색 교육활동을 선정한 후에는 학년 특색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탐색해보고 실행할 수 있는 시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과나 창체 시수는 정해져 있으니 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겠죠. 학교 교육과정 시수가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시수 편제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어떤 교과에서 시수를 증감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시수 증감 운영 시 감축하는 교과는 교과 내용에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 군별 시간 배당 기준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학년의 2022학년도 교육과정 시수 편성표는 2022학년도와 함께 2023학년도 6학년에서 편성 운영할 시수표를 함께 나타내며 2개 연도의 시수를 합하여 기준 시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문조사와 학교 중점활동, 학년 중점 교육활동, 학생 실태를 반영하여 관련 교과 시수를 증배하고 다른 교과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시수를 확보합니다. 아시다시피 교과 군별 20% 범위 내 시수 증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 예술, 즐거운 생활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준 시수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5, 6학년 군의 경우 204시간 미만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업 일수가 정해지면 학년 군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총 수업 시수를 결정하고 1, 2학기 수업 일수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수업 시수가 결정됩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총 시수는 학년 군별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5학년은 5, 6학년 총 시수가 기준 시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죠. 학년별 학기별 시수를 확인한 후 5학년 시수 편성 시 학기별 시수대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총 시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업식 및 현장 체험학습, 방학식 등 학교 행사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을 참고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범교과 학습 주제 시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2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탄력적 편성 운영안이 학교에 안내되었습니다. 이전 학년도와 달리 범교과 학습 주제를 통합 운영하거나 관련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별로 수업 시수를 계획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년의 주별 총 시수를 보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후 주별 총 시수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뺀 나머지 시수를 교과로 배정하면 빠르게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4장 5학년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는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사 교육과정 수립 시 중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는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 활동을 한 주로 엮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둘째, 성취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재구성하여 셋째, 평가 내용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선정 후 학생 중심 수업으로 수업 혁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후 과정 추진 평가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피드백하여 다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갖도록 합니다. 이 과정이 교육과정 수립 시 충분히 협의되고 함께 준비된다면 1년이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시 먼저 성취 기준을 살펴보고 유지할지 또는 통합, 재조정할지의 재구조화 여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연계하여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수 학습 계획을 설계할 때 교수 학습 내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정 중심 평가가 기획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차 절차를 참고하셔 단계별로 찬찬히 동학년 구성원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교사는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더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거꾸로 학습, 수업, 평가 일체화 및 환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살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과정 속에서 환류를 통해 교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 일체가 정교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5장 5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실제 수업과 평가 상황에서 중고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국가 또는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이나 학급에 맞게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해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유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는 질의응답 시간, Q&A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 한 해 살이 돌아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난 뒤 크게 우리 학년, 우리 학급, 우리 학교 단위로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 이를 학년 수준 교육과정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의 철학, 학생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 중심 평가, 학교 특색 활동 등의 점검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년 단위 교육과정은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학급 단위 교사 교육과정 돌아보기 자료를 바탕으로 학년 단위의 협력적 논의 결과를 통해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학년의 교육 목표 및 특색 사업이 잘 반영되었는지, 학년 운영 및 과정 중심 평가 등 점검하며 학년 교육과정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학년도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돌아보는 학교 평가는 학기 초 계획에서 시작해서 학년 말 평가 및 개선 방안의 마련과 다음 학년도 환류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실천하는 교사 교육과정 1년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니 새롭게 만날 동학년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만남이 설레고 기대되네요. 교사 교육과정 2022년 우리 5학년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알차게 운영하시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크를 다시 신지혜 선생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근호 선생님의 연수 잘 들었습니다. 교사교육과정의 실제에 대한 이 연수가 5학년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 연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과 교사교육과정을 실천하실 때 고민이 되실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 분의 선생님을 더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가동초등학교 교사 이현지입니다.
오늘 교사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지 선생님 환영합니다. 앞서 조근호 선생님께서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학년 공동의 교육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나의 교육 철학을 세우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참 의미 있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과 학년 초에는 할 일도 많고 서로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동학년끼리 모였을 때 어색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갑자기 철학을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나눔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지난주에 학년 발표를 해서 처음으로 동학년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런 어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학년 선생님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나의 철학을 조금 더 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교육 철학을 먼저 생각해보고 신학기 집중 준비 기간에 동학년 선생님들과 만나서 학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 동학년 교사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질문에 함께 답해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 가르침은 무엇일까? 교육과정과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1년 동안 나아가야 할 우리 학년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다 보면 선생님들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실 수 있고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학을 나누고 학년 목표를 세운 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세우는 것인데요. 학년의 철학과 목표를 실현하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함께 세우는 토의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경력이 적어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회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내주세요 라고 질문하시면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시선을 피하거나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기 초에는 더 그런 감정이 들던데요. 네, 그래서 회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회의를 거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서서히 나오게 하고 정교화될 수 있도록 회의 흐름을 설계하면 좋다고 해요. 이렇게 미리 설계된 회의 흐름을 대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DVDM 회의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의하고 싶은 주제의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만약 더 좋은 수업 나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수업 나눔이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첫 번째 define, 정의 단계에서는 수업 나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동학년 선생님 각자의 생각으로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 value, 가치 단계에서는 수업 나눔이 우리 동학년에게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업 나눔의 difficulty, 즉 장애 요인을 찾아봅니다. 수업 나눔의 부담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 수업 나눔 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쏠리는 평가 등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장애 요인을 확인하였다면 method, 해결 방안을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소수팀으로 신청자를 받거나 수업 나눔을 일상화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의 해결 창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의 질문 중 2개의 질문만 이야기 나누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또한 굳이 하나의 정의, 하나의 가치로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학년 선생님들의 반응을 적절히 살피며 유연하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VDM. 저는 처음 듣는 회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동학년 회의를 진행하면 개인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고 또 차근차근 회의를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6학년 학생들과 원격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들릿을 활용해서 동학년 학년 특색 교육 활동 세우기 뿐만 아니라 6학년 선생님끼리 5학년 선생님끼리 생활지도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원학습 공동체와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적극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원학습 공동체나 꿈실 주제를 정하는 것도 고민인데요. 학년 특색 활동과 연결하면 이러한 고민도 한 번에 없앨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주어지는 예산으로 활동이나 물품을 구입하여 알차고 풍족하게 한 학년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작년에 저희 학년 특색 활동이었던 예술교육으로 교원학습 공동체와 꿈실을 신청하여 우리 학년 학생들과 윤택하게 예술성과 감성을 기르며 1년을 보냈습니다. 네, 올해부터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혁신학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현지 선생님, 이번 장학 자료에서 선생님들의 눈을 확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만화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장학 자료의 시작과 중간에 만화가 있어서 읽다가 쉬어가면서 재밌게 보았고, 현장의 이야기와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만화에 소개된 것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이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교사 연구실에 있는 장학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확실히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학습, 블렌디드 수업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조근호 선생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에게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학년 선생님들 9시부터 2시 반까지 계속 수업을 하시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많은 일이 있지만요. 그런데 5학년 수업을 하시다 보면 과목도 많고 진도 나가야 할 양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중복된 내용이나 활동도 상당히 많고요. 사실 교과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 진도를 다 못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에게도 수업량과 평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5학년 수업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특히 조사하기 활동의 경우 과목별로 여러 번 있어서 아이들이 조사하기 활동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살펴보고 따로따로 수업하는 것보다 연계해서 할 걸 하는 후회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이현지 선생님 이야기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면서 순서대로 진도 나가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동학년에서는 등교 수업에 하면 좋을 내용과 원격 수업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내용을 뽑아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오늘 이 연수에 참여하고 계시는 5학년 선생님들 걱정도 되시고 앞으로 준비하실 것들이 많으실 텐데 5학년 교육과정을 보다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학년 선생님들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교재 72쪽에서 80쪽에 교과별로 5학년 성취 기준과 해당 단원을 모두 넣어드렸습니다. 신학기 준비 기간 동안 교과서를 다 훑어보는 것은 힘들 수 있으니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동학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취 기준 하나, 둘 또는 두세 개 정도만 뽑아서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학습 방법으로 활동을 생각해 보시고 평가에도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긴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보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4, 5차시 정도의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첫 번째 단계로 먼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살펴보고 성취 기준을 유지할지 또는 통합, 재조정할지 여부를 함께 협의해 나가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학습량을 적정하고 학습 요소가 연계되도록 5학년 2학기 4회 2개의 성취 기준을 통합하여 재구조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을 재구조한 후 신문 기자 되어보기, 카드 뉴스를 작성하여 발표하기 등 우리 학년, 우리 학급 상황에
상황과 수준에 맞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차시별로 자세히 계획합니다. 교수 학습을 계획하였다면 재구조화된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평가 요소를 확인하여 수업 후 학생의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추진 평가를 계획합니다. 본 사례는 1에서 3차시 수업의 경우 모둠별로 영상을 통해 알게 된 분당 과정을 정리하고 연표로 제작한 자료를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평가한 결과를 학생 수준별로 다시 피드백해서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처방과 함께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다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의 교과 내에서 성취 기준을 통합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연계되도록 구성하신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교과를 융합하여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예술 교육을 위한 꿈꾸는 사진관 프로젝트 수업 재구성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활동을 5학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미술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국어, 과학, 실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20차시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각 교과의 성취 기준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활동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평가까지 계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는 창체 시간을 활용하여 나의 어릴 적 사진과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기 초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진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인 만큼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관련 토론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 윤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실천 의지를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는 미술, 실과, 과학 수업 활동으로 짝시와 소품을 이용한 재미있는 사진, 자연을 담은 사진, 식물 관찰 사진, 계절별 사진 찍기 활동 등 다양한 소주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각 소주제별 활동 시 활동 내용을 사진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친구들과 탐구하고 협력하여 실행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하여 함께 나누면서 배움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평가와 성찰 단계에서는 그동안 제작한 앨범과 동영상을 함께 보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태도를 돌아보는 학생 성찰 활동과 프로젝트 수업의 전체 과정을 돌아보며 동학년 교사 성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 중심 프로젝트 학습 사례는 프로젝트 수업 이슈, 야나두 프로젝트 수업, 우리가 꿈꾸는 교실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지 선생님,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셨던 내용이 있다고요? 네, 잠시만요. 네, 바로 교사교육과정을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 내용이에요. 교사교육과정이 생겼으니 학급 교육과정처럼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교사교육과정은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학급 단위로 단절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학년 교육과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하여 제출할 것을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경험과 성찰이 담긴 교사교육과정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나뿐만 아니라 해당 학년을 맡게 되실 선생님께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정하신 내용을 차곡차곡 모으고 학년 말 평가까지 거쳐서 다음 학년도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2부 5학년 교사교육과정의 실제에 대한 내용은 서울 초등교육
모두 담아 TV에 탑재될 예정이오니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또는 그 이후 시간에도 많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2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5학년 선생님 감사합니다.